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제가 한국인들이 유쾌한 기분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중에 최고로 홀가분하다라는 단어를 꼽았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교수님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일부 공감을 하지만 완전 공감을 안 합니다. 홀가분하다. 이런 기분 느껴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떨 때 홀가분하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예, 저는 좀 귀찮거나 좀 껄끄러운 사람하고 꼭 만나야 되는 일을 안 해도 될 때. 그 만남이 취소됐을 때. 예. 홀가분해. 약간 뭔가 찜찜한 그 기분이 남아있었다가. 그렇죠. 예, 그게 싹 사라질 때 기분.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뭔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끝내놓고 아니면 읽고 싶었던 책을 딱 집어들었을 때 이럴 때도 뭔가 홀가분한 기분 들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한글날이니까 한글학자 이호덕 선생님이 쓴 우리 글 바로 쓰기를 골라봤습니다. 우리 글 바로 쓰기. 네. 이호덕 선생님 하면 권정생 선생님이 함께 떠오릅니다. 농촌에 살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살아가며 아름다운 우리말로 책을 쓰신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두 분 다 가난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우리말을 아름답게 갈고 닦으며 평생을 사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무사람의 사표가 될 만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호덕 선생님은 오늘 소개할 우리 글 바로 쓰기 5권과 우리 문장 쓰기라는 책을 써서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도 그 우바스 운동하고 계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대학 시절에 사회교육단체에서 발간하는 그 잡지의 편집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정법 그리고 맞춤법 통일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간판을 보거나 신문 방송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런 걸 들으면 귀에 자꾸 거슬리는 말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 때는 그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수들도 그 논문 쓸 때 우리 글을 잘못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됐고요. 또 20여 년간 그 독서 운동을 벌이면서 2, 3천 권 책을 읽다 보니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애써 창제한 우리 한글이 많이 오염되고 있구나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우바스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수록 보인다고 직접 맞춤법 또 교정법을 공부하다 보니 잘못 사용하는 우리말에 더욱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책 통해서 함께 반성해보고 또 다짐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호덕 선생님은 외국말과 외국 말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말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민주고 통일이고 그것은 언제 이루어져도 그 바탕이 달라지진 않지만 말이 변질되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잘못 병들어서 굳어진 말은 정치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혁명도 할 수 없다. 그것으로 우린 끝이다. 이 땅의 문화와 민주주의는 남의 말, 남의 글로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서 창조하고 우리 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이 책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에서는 우리말의 많은 부분을 물들이고 있는 중국말, 일본말, 그리고 서양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말의 민주화, 우리말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2권에서는 이제 각종 신문이나 잡지, 소설과 같은 문헌에 나타난 잘못 쓰인 우리 글 사례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1권, 2권 내용도 다르게 나와 있고요. 네. 예시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 먼저 방송 출연자들이 많이 쓰이는 말을 골라봤는데요. 우선 그 보여집니다. 오늘 날씨가 흐릴 걸로 보여집니다. 뭐 생각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이건 보입니다. 또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말에서는 그 수동태를 잘 쓰지 않고 이희리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맞아요. 예, 같은 그 피동 접사를 쓰거나 뭐뭐 받다, 뭐뭐 당하다, 뭐 되다와 같이 단어 자체에 이미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보조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뭐가 되다, 뭐뭐가 되어지다라고 말함으로써 영어식 그 수동태를 쓸 뿐만 아니라
이중 피동의 의미가 담긴 어색한 표현을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어느 수학 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X값이 결정되어지면 이 말은 사실은 X값이 결정되면 또는 X값을 결정하면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Y는 O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이상하죠. 맞아요. Y는 O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또 말에다가요. 우리는 흔히 같다를 참 많이 붙여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 아니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옳은 표현이 아니죠. 예, 이게 같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사실은 그 사랑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부족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훈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그 방과후 토요일 그 프로그램에서도 신성동 마을 축제한 그 참여 학생들이 남녀 학생 둘이 공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뭐 축제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뭐뭐 한다고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당하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우리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책에 제가 봤는데요. 이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본인이 재미를 느끼면 그냥 아 재밌네요. 재미있습니다 하면 네. 되는데 아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네. 뭔가 한국의 분위기가 본인을 뭔가 과시하는 것 같고 뭔가 겸손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이 아니게 만들고 싶어서 같다라는 걸 많이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예. 감정적으로는. 저는 그게 우리 역사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역사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좀 숨겨야 얘기하다가 되고. 네. 또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는 구속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피해서 내가 얘기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습관 이런 뭔가 것들이 모호하게. 그렇죠. 역시 우바스 대장님답게 좀 예리하시네요. 그 또 그 뭐뭐에 있어서라는 표현이 이게 완전 일본 말이거든요. 근데 방송 출연자들이 많이 틀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함에 있어서 요즘에 많이 방송에서 듣는 말인데 그냥 선거할 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또는 뭐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적이라는 표현도 아주 많이 쓰는데요. 이 적이라는 말은 사실 일본이 한자 말과 일본 말을 섞어 쓰면서 만든 일본식 한자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은 건데요. 예를 들면 인간적이다. 참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예. 그냥 인간답다, 사람답다 그러면 될 거를 굳이 인간적이다 이렇게 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다. 그냥 공식으로 발표하다 이러면 됩니다. 뭐 계획적으로 일해야 그러지 말고 그냥 계획해서 일해야. 이렇게 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이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일본식 한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도록 빨리 이렇게 굳히면 되거든요. 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잘못 쓰고 있는 말이 참 많았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19가 시작되면서 또 잘못 쓰기 시작한 용어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 역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에 붙이는 형용사인데요.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말은 인간관계를 멀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거리상 그 일정 간격 이상 떨어져야 대문되는 거지 굳이 인간관계까지 멀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리적 거리는 2대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팬데믹이라는 말도 뉴스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왜 굳이 영어를 써야 되는지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든가 뭐 감염 대확산 이렇게 번역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영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많이 쓰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차 검진 또 뭐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 또 그 비말이라는 말도 한때 많이 썼는데 그 침방울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 키트도 또 진단 도구로 바꾸면 되고 왜 이렇게 영어가 우리말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말답게 말을 바꿔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순우리말 표현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게요. 승차검진, 동일 집단 격리 이런 말 역시 한자에서 비롯된 우리말들이라 우리말에 어떤 한계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느껴지고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말씀하신 대로 뭐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실 어르신들은 뭔 말인가 싶기도 해요. 영어를 네. 너무 많이 만연하게 쓰다 보니까 코로나의 일상화, 뭐 코로나 이후의 삶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죠. 예, 좋은 생각입니다. 또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자고 유행시킨 말이 그 일상화된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간호사체 어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가면은 그 또 가게에서도 그래요. 이상한 존댓말을 가끔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네네. 들면 사물에게 막 존칭 쓰는. 예, 접수됐습니다. 잠시 기다리실게요.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김땡땡님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주사 맞으실게요. 이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뭐뭐 할게요 이런 표현은 행할 자리에 그 쓰이는 말이고요.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 종결 의미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먼저 갈게요. 먼저 먹을게요. 이렇게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이제 뭐뭐 할게요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을 지금 예에서 그 간호사들이 쓴 말은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사 맞을 것도 환자고 들어갈 것도 환자인데 그걸 간호사가 뭐 주사 맞을게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그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치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맞아요. 카페나 미용실 같은 데 가도 이제 그 사물의 존칭을 참 많이 씁니다. 뭐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뭐 제품은 발송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사실 난감한 표현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듣는 말 중에서 바로잡아야 할 표현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저도 사용을 해야겠고요. 오늘 함께했던 라디오 책방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쓰기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